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월요일이면 생긴다는 월요병보다도 더 힘든 장세였습니다. 우리 시장만 힘든 건 아니고요. 글로벌 증시가 모두 앓는 소리를 내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강한 힘을 보여준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오늘 개인의 선택에서 준비했으니까요. 자, 내 종목도 힘있게 빨갛게 물들이고 싶은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힘있는 종목들, 정말 빨갛게 나아갔던 종목들 오늘 소개해 주실 파트너도 모셔봐야겠죠. 김도훈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시장 솔직히 좀 안 좋았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연일 하락만 하는 시장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날 파월 시장의 금리 인상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고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줄 알았는데 외인과 기관이 연일 매도해주면서 좀 반등해주지 못하고 하락한 부분이 좀 아쉽겠지만 저는 5월 5일 날 FOMC에서 파월 의장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확정을 지으면 이것을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어느 정도의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어느 정도 눌리고 있지만 5월 5일을 대비해서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는 무조건 실적주가를 보고 실적주를 매매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개인만 매수세를 보였고요. 대외적으로도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물가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우리 시장을 무겁게 짓누른 하루였습니다. 자, 김도훈 파트너는 이럴 때일수록 실적주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실적주 함께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QR코드도 많이 활용을 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힘있게 갔는지 첫 번째 종목, 8위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위는 상상인이 차지를 했습니다. 상상인 오늘 흐름 보면요. 6.7%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 11,95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중 내내 강세였고 상승폭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외인 매수세가 빠지기는 했는데 최근에 외인과 기관 매수세도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요. 자, 은행주는 전 거래일 대비 1.87% 하락한 오늘 장이었는데 자, 은행주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1.87% 빠지는 흐름, 그리고 11종목 가운데 한 종목만이 상승했는데 그게 상상인이었습니다. 네. 물론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상상인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조선업 관련된 전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1대 주주하고 2대 주주하고 지분율이 약 8%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보통 경영권 분쟁이 있다고 하면은 부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것은 2대 주주가 시너지 파트너스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너지 파트너스라는 시너지 이노베이션, 시너지 파트너스 같은 개념인데요.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는
지난 그 MI텍이라는 그 종목을 약 한 300% 정도 상승시킨 그 MI텍이라는 종목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만큼 어떤 기업에 잘 투자를 하고 또 재무적인 투자자로서 그 회사를 키워서 또 매각을 해가지고 큰 차익을 남기는 그런 사모펀드, 그런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그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또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이 바로 상상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대 주주가 1대 주주가 되게 되면은 MI텍처럼 또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들의 어떤 그런 기대감을 업고 상상인도 추세적으로 정배열을 아주 이쁘게 만들고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상상인 조선업과도 관련이 있는데 현재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자, 분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분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이유, 2대 주주의 경영 능력에 출중하기 때문이라고 하셨고요. 뭐 추세적으로도 상승 추세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뭐 차트 보면서 이야기 더 하실 게 있을까요? 잠깐 차트를 보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우선 그 주식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실 때는 월봉 차트, 그러니까 숲에서부터 나무를 보셔야 합니다. 나무에서부터 숲을 보시면 매우 단기적으로만 그 차트를 보시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흐름을 못 보시고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들어갔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애매하거나 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언을 드리는 게 월봉 차트에서부터 전체적인 큰 숲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봉, 일봉 이런 수로 가시면 됩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가장 전형적인 차트죠. 그 바닥을 다지면서 원을 그리는 그런 차트면서 이동평균선이 모였다가 이렇게 발산하면서 정배열, 5일선, 21선, 11선, 21선, 61선, 101선, 241선, 361선, 481선 이렇게 아주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 있죠. 이렇게 우선은 정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종목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추세적으로 매우 좋은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 종목을 지난 1월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기관과 외인의 수급을 저는 중점적으로 봅니다.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매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슈가 숨어 있을 것인가, 그 이슈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뉴스가 비록 뭐 시장에 알려지더라도 다 엠바고로 묶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숨어 있을까라는 항상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경영권 이슈였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은 재료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승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다소 뭐 21선 조정은 나올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신 그런 타점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상상인 같은 경우는 김도훈 파트너가 1월부터 좀 눈여겨봤던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차트 보면서 추세적으로도 좋은 흐름에 들어와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8위 종목 상상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7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7위는 NI스틸이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흐름 보면요. 7.78%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서 5,82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급등이 나왔고 윗골이 조금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 수급이 다 들어왔고 기사 보니까 이번 1분기 실적이 폭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실적주 눈여겨보라고 하셨는데 NI스틸 그 범주 안에 들어가겠죠? 네, 물론입니다. 지금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실적, 1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고요. 계속 제가 뭐 지난주에도 빅사이클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원자재 관련된 원자재 가격 상승주, 그 수혜주 테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철강석 가격이랑도 연관이 돼 있고요. 이 NI스틸의
주가 상승은.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더블 제로를 가지고 있지만 재무도 좋고 또 재료도 좋은 그런 어떤 기본적 분석과 그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이 다 좋지만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월봉 차트는 매우 좋습니다. 매봉 차트는 사실은 그 6,600원이 전고점이었는데 이 전고점을 지금 뚫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개인이 만약에 오늘 이 신고가 매매를 하시거나 여기에 가장 강한 매물대가 단기적인 매물대가 지금 가장 형성돼 있는데 여기서 신고가 매매를 하셨다면 그 포인트에서는 좀 점수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회사가 좋은 회사지만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매수한 시점은 다소 높지 않나. 그래서 지금 60일선이나 51선 조정이 나오는 5,000원대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라면 5,000원대 한번 조정이 오면 분할 매수로 좀 임해주시고 만약에 신규로 내일부터 만약에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 그러면 네, 그 마찬가지로 5,000원대로 조정이 됐을 때 좀 매수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그 주식하시는 분들, 네, 고수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전고점, 쌍봉 나올 때의 그 신고가 매매는 사실은 되게 고수의 영역이고 윗꼬리를 맞을 가능성이 이렇게 피레침을 맞았죠. 네, 여기서 이제 번개처럼 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레침을 맞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조정이 된 다음에 들어가셔야 이 회사가 물론 좋은 회사니 기술적으로 타이밍만 조금 잘 들어가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I스틸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47% 증가한 782억 원을 기록했다.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5,000원 초반으로 조정이 한 차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존 보유자분들은요. 이때 분할 매수로 임해서 평단가 낮추겠습니다. 네, 오늘 6위는 이지홀딩스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이지홀딩스 흐름 보면요. 14.12% 상승이 크게 나왔고 5,98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역시 윗골이 약간 달기는 했는데 장중 내내 강세를 보였고요. 자, 오늘 기관 수급도 들어왔지만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더라고요. 곡물 가격 급등 영향으로 오늘도 사료 관련주들 강세였는데 자, 이 테마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네, 이 재료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짝할 테마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에그플레이션으로 상승한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반짝반등한 그런 기술적인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장기간 동안 매집을 하고 장기간 동안 차트를 그렸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급등한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이 추세가 사실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모습을 잠깐 보시면요. 네, 이지홀딩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은 다소 중장기적인 바닥의 형태를 띠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정배열의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주봉이나 일봉 모습을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지금 보시면 많이 모여 있다가 여기서 급등한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 회사 이지홀딩스라는 회사가 시총이 3,896억입니다. 유통 비율이 60%면은 어린 계산만 해도 2,400억이 유통 시총인데요. 유통 금액이 한 2,400억 정도인데요. 네. 이날 4월 19일 날 터진 거래대금만 봐도 2,80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총, 이 회사가 유통되고 있는 그 금액이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 정도의 거래대금은 세력이 아니고
어떠한 어느 정도 매집이 되지 않은 이 물량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 세력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거래량이 개인이 다소 매수한다고 해도 이렇게 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의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 신고가 나오고 눌린 데에서 반등이 한번 나온 거고요. 이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이렇게 다시 한번 5,300원 정도로 조정이 나왔다가 네, 파동 그리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그런 재료에 또 이지홀딩스는 팜스토리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팜스토리라는 회사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매우 지금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두 종목이 동반 상승하고 동기화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반짝할 테마는 아니다라고 김도훈 파트너는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정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주가는 아직 바닥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를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은 가격 제한을 좀 드리면은 네. 5,300원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은 이 종목이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바닥의 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8,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분봉 차트를 잠깐 보면요. 이게 되게 전형적인 분봉 차트의 모습인데 여기서 신고가를 살짝 돌파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 조금 괴롭힌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세력이 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2, 3일 조정했다가 다시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줄 거니까 5,300원까지 조정할 수 있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5,300원에 눌리면 그때 안정적으로 매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지홀딩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심 종목에 이미 넣어두신 분들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5,300원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규 접근하려는 분들은 5,300원대 생각하고 진입하시면 좋겠고요. 자, 앞으로 8,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미리 좀 수익을 축하드려도 되겠네요. 자, 5,300원 조정 가능성 8,000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지홀딩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5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5위에는 안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안랩 오늘 흐름 보면요. 17.54% 상승이 나왔고요. 11만 1,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중반에 고점 도달했고 상승폭 조금씩 반납했지만 막판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윗골이 조금 달고 마감을 했네요. 자, 지난달 총리 임명설에 3배가 넘게 올랐던 안랩이잖아요. 당시에 굉장히 핫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하니까 다시 안철수 안 위원장이 총리 후보로 추대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알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자, 김도훈 파트너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안랩은 대표적인 안철수 관련주인데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는 그 끝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이슈와 그런 흐름과 그리고 차트, 예를 들면 그 회사의 실적, 컨센서스 등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지만 이 정치적인 이슈라는 것은 사실은 하루아침에도 완전히 뒤바뀌고 앞판과 뒷판이 바뀔 정도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요. 예측은 할 수는 없으나 이럴 때일수록 사실 수급과 그리고 차트적인 모습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바닥권에서 8만 원 부분에서 지금 21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폭을 보면요.
거의 50% 이상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락을 해줬던 그런 흐름들이 여기 잘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고 계단식으로 이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 상승할 때 터진 거래량보다 하락할 때 나온 거래량이 매우 적습니다. 제가 대략 한번 보니까 약 30%밖에는 상승 거래량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뜻은 상승할 때 쓴 힘보다 상승할 때 쓴 힘 들어간 돈이 아직 다 매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해준 부분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강하게 해준 부분이 있고요. 이 다음에 나올 양상은 우선 저는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가장 빠를 거라 보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하락하고 지지한 다음에 반까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이것이 가장 차트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그 이유는 저는 기관과 외인이 이렇게 하락하고 계단식 하락을 보이면서도 계속 꾸준히 매집을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높게 평가하고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매수한 돈을 아직 다 팔지 못했다라는 것을 수급적으로 볼 수 있고 거래량으로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이제 총리 임명설 때문에 어떤 그런 정치적인 호재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 확정되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하고 이제 이쪽 분당갑으로 출전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 기대감에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살아있어서 반등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안랩이라는 회사가 분당에 있어서 그런 어떤 영향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안철수 위원장의 테마는 총리든 아니면 국회의원 출마든 저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저희가 하루 뒤도 알 수는 없지만 이 기술적인 분석, 이 수급과 차트의 어떤 거래량적인 분석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안랩은 지금 만약에 오늘 개인 투자분이 매수를 하셨다면 나쁘지 않은 타점이고 한 번 더 한 10만 원 정도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오면은 계속 홀딩하고 계셨다가 한 9만 원 이하로 빠지지 않는 이상 계속 홀딩하고 1차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도 매우 매집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큰 피뢰침 양봉 거래량이 사실 이제는 한번 가보겠다라는 의지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다 팔리지 않았다. 거래량이 다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다.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재료나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하고 심층적으로 한번 더 알아본다면 이 회사를 매수하신 분들의 향후 어떤 움직임을 향후 어떤 결과를 점쳐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이슈는 분명히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김도훈 파트너께서는 일단 안랩의 상승 탄력은 여전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수급 면에서 볼 때 그렇고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잘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0만 원대로 조정이 나올 때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는 의견도 함께 주셨으니까요. 혹시나 안랩 관종에 넣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가 여쭤볼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사실 안철수 위원장 관련주로는 써니전자도 이름을 많이 올렸었잖아요. 오늘 흐름 보니까 3.5%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안랩의 상승 탄력이 남아 있다면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추가로 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가요? 써니전자는 우선은 그냥 차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리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인 기관 매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은 대놓고 사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안랩이 조금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써니전자를 매수하셔서 공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안랩 관련해서 안철수 위원장 관련해서 안랩뿐만이 아니라 이 써니전자도 앞으로 지금도 자리 괜찮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우리 김도훈 파트너는 방송 초반부터 실적주 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잘하시죠. 자,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이렇게 내가 지금 매수한 가격이 괜찮은 가격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종목이 정말 힘을 얻어서 탄력적으로 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앱으로 스캔하셔서요.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5위 종목 안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4위로 바로 넘어가 보죠. 네, 오늘 4위는 서전기전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요. 18.13% 상승이 나왔고 1,75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중 내내 강세였다가 막판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에 SMR 납품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주가들이 다 뛰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서전기전 앞으로 이 관련해서 더 탄력받아서 갈 수 있을까요? 서전기전은 가장 대표적인 그 탈원전 폐기, 네. 윤석열 차기 정부 그 관련 정책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후보군에서 가장 유력하죠. 네. 차트적으로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차기 정부가 탈원전 폐기 정책을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도 18기를 우선 수명 연장한다는 이슈가 있어서 서전기전이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그 한국 수력 원자력이라는 저희 공기업이 원자력 수출을 좀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원전 수출을 또 지금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했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서전기전이 좀 상승한 그런 모습인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차트를 볼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약 5년 정도의 매집 기간이 이상이 있으면 좋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2016년부터 5년 정도의 이걸 이제 저희가 전문 용어로 안경이라고 하는데 선글라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경 끈 것 같잖아요. 이게 선글라스. 네, 이렇게 5년 동안 길게 매집한 흔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상승을 한 다음에 한 방에 올라가는 것보다 한번 상승했다가 페이크를 한번 주고 네, 여기서 한 번 더 세력이 돈 쓴 자리까지 내려와서 한 번 더 힘을 모아서 갈 때가 그게 진짜 상승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항상 저희 무료 톡방이나 저 회원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의 차트다. 용이 사실은 한번 날아가기 시작하면은 용이 날아가는 모습 그냥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햄버거나 아니면 10배 이상, 5배 이상 가는 차트의 모습을 그 초기의 모습은 용의 얼굴을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항상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요. 이 지금 서전기전의 기술적인 모습도 그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대나 9,000원 사이에 지금 한 번 더 이런 모습을 그릴 겁니다.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항상 그 정석 패턴은 똑같은 이유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이유는 여기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빼앗고 지금 15,000원 정도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빼앗고 또 지금 이렇게 반짝 상승하면은 여기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본절을 치고 다시 물량을 확보하면서 여기서 새로 산 사람들은 또 여기서 내려가면서 괴롭히는. 그래서 계속 위 아래로 파동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무조건 상승하거나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상승하거나 점점점 이렇게 상승하거나 그다음에 무조건 점하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뭐 1년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경우이고요. 네. 다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전기전은 앞으로 탈원전 폐지 관련주로서 다시 좀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고 8,500원 정도에서 지지해주고 똑같은 모습을 그리게 된다면 중가권 전문용어로 중가권 쌍바닥이나 이걸 쌍궁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락한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위에 올라와 있는 여기가 8,000원이라면은 여기가 7,700원이라면은 여기가 한 8,000원에서 500원 정도 이렇게 짝 엉덩이를 만들고 보통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리면서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가와 조금 더 추매할 때 추매하는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서전기전은 목표가는요. 우선은 13,0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수 있고 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용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 17,000 위로는 사실은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목표가를 잡지 않겠습니다. 우선 보수적으로 13,000원까지는 홀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전기전 8,500원 이탈하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9,000원을 지지해 준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신규 진입하려는 분들도 이 가격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1차로 13,000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전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천장이 없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서전기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3위 종목으로 지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3위는 대상홀딩스가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요. 6.07%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11,35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초반에 급등이 나왔는데 윗꼬리는 좀 달았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4월 28일부터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 전면 중단한다. 이 소식에 관련주들 많이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김도훈 파트너는 라면 좋아하시나요? 네, 엄청 좋아합니다. 네, 어떤 라면 좋아하시나요? 삼양라면을 끓여서 먹기보다는 네. 삼양라면을 그 라면 땅으로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가지고 스프를 딱 뿌려 먹으면요. 네. 맥주 안주로 기가 막힙니다. 와, 정말 꿀팁 레시피까지 알려주셨네요. 자, 지금 이 팜유가 라면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관련해서 앞으로 좀 계속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오늘 대상홀딩스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상홀딩스는 사실 애증의 종목이고 아쉬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대상홀딩스를 계속 분석을 해왔고 이 종목을 제 톡방에서 추천을 드리려고 네.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월요일 날부터 갭상승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하나의 거짓도 없음을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대상홀딩스는 제가 사실은 대상을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상이 청정원이라는 브랜드와 그리고 양반김 이렇게 식품 업계에서 CJ 그리고 대상 그리고 풀몬 이 3강 구도로 돼 있는데 김치나 야채적인 그런 쪽 분야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CJ나 풀몬을 앞서는 브랜드력으로는 사실은 저는 1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자재 상승이나 물가 상승 관련된 종목으로 대상을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 이제 빅사이클에서 잠깐 또 제가 집중적으로 조명해 드리겠지만 건기식 테마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대상홀딩스가 대상라이프사이언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고 또 이 대상라이프사이언스가 건기식 매출이 매우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웰스토리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상홀딩스라는 종목을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분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주말에 인도네시아가 팜유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월요일 날 식용유 관련된 뭐 신송홀딩스라든가 샘표 이런 것들이 좀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대상홀딩스가 제가 준비하고 있던 대상홀딩스가 상승을 해가지고요.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또 마침 갭으로 상승해서 갭으로 상승해가지고 뭐 상한가가 줬으면은 사실은 접근 금지인데요. 갭으로 약 13% 정도로 상승해가지고 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제 그 금요일 날 대비 6%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갭을 메꾸러 온다면, 네, 분봉 차트를 보면 여기서 갭을 한번 메꿔준다면 이렇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상홀딩스는 상승 이유를 보니까 지금 여의도의 25배 면적의 그 팜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팜유를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 원자재 테마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공급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이 최종 소비자가나 그 유통가의 그 가격을 전가시키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률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대상홀딩스가 그런 것에 선반영돼서 상승을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수요일 날 제가 미리 예고를 드리는데 건기식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상홀딩스라는 회사가 대상라이프사이언스를 통해서 건기식 매출이 매우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로 봤을 때도 대상홀딩스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모습 잠깐 볼까요? 아주 전형적인 바닥권에서 지금 단기적인 신고가가 나와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거래량도 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 10년 동안의 거래량보다 이 최근에 있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죠. 이 의미는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주봉이나 일봉 차트의 모습으로 봐도 네, 바닥권에서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가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그려졌으면은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거나 좀 위험한 자리라고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상홀딩스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갭 상승했을 때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타점이 좀 위험한 그런 매수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을 메꾸러 온다면 1,700원 정도나 1,800원 정도로 갭을 메꾸러 온다면 다시 분할 매수 해주시거나 신규는 이때 진입을 해주시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네, 대상홀딩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좋은 기업이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는 사실 되게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상홀딩스 오늘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좋게 매수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김도원 파트너는 오랫동안 좀 눈여겨왔던 종목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하시려던 찰나에 오늘 갭상승이 나오면서 공개를 못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팜유 수출 중단 발표와 맞물려서 대상홀딩스 인도네시아의 여의도 25배 면적의 팜유 농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3위 종목 대상홀딩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2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위 종목은 하인크 코리아였습니다. 자, 상한가 안착했고요. 9,46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중후반부터 상한가 진입해서 한 차례 조금 반납을 했다가 다시 안착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하인크 코리아
지난 21일이었죠.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바로다의 신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밝히면서 굉장히 주가가 계속해서 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 이야기를 보니까 매장에서 별도의 앱이나 키오스크를 거치지 않고도 QR코드 또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바로 주문을 할 수 있다.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은데, 자, 하잉크 코리아의 이런 구상, 바로다 신사업, 안착하기까지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잉크 코리아에 대한 주가는 기대감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좀 많이 오른 네. 감이 있어서요. 네, 우선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보수적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 이상 상승한 그런 자리에서는 사실 매수를 신호를 뭐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뭐 추천을 드리거나 계속적으로 매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 하잉크 코리아가 계속적으로 3연상을 물론 그 전에도 상승을 해서 다시 힘을 모아서 최근 3연상을 기록했는데요. 저는 이 하잉크 코리아가 이렇게 기대감에 상승하는 이유가 이 바로다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상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유통 비율이 18%밖에 안 됩니다. 대주주가 이 회사의 82%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나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이 주요 세력은 아주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이 종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코어데이즈 컴바인이 품절주라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상승했던 10배 이상 상승했던 그런 여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잉크 코리아도 물론 지금 바닥권에서 300% 정도 상승을 3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랐으면 또 떨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좀 해주시고 첫 번째는 품절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회사는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와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그 바로다 서비스를. 여러분들 대마불사라는 말 아시죠? 네. 제가 항상 재료를 분석하고 재료를 택할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단기적인 테마나 단기적으로 없어질 그런 테마, 그리고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 테마는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다 상승한 이유들 보면 다 기업의 재무적인 어떤 구조를 바꾸거나 사업성을 더 키운다거나 아니면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재료들로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료가 실적이랑 연관될 수 있는 재료를 찾아다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마불사 기업들, 삼성, 그리고 대기업들,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을 과 연관돼 있는 테마라면 그런 테마들은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런 테마들에 집중하고 계속 포커스 하시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삼성전자를 스쳤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스치기만 해서 상한가를 가지만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와 공동 개발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차트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월봉 차트가 지금 보면은 300%, 고가가 300%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승했을 때는 여러분들 욕심은 나지만 제가 욕심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도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좀 위험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난 이 종목을 사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겠다, 못 배기겠다. 그렇다면은 조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눌림목이나 아니면은 조정장이 왔을 때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지금 가장 많이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 4,600원에서 6,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조정이 나오고 좀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5일선이라도 붙어야 이 캔들이 5일선 여기 있지 않습니까? 5일선 여기 지금 요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5일선이라도 이렇게 수려가지고 이격이 좀 이렇게 붙어야지만 여기서 매매를 하셔야지 이렇게 붕 떠 있을 때는 사실은
추락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나 11선 지지 매매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3연상 기록한 하인크 코리아인데요. 이번에는 바로다 신사업으로 올라갔지만 현재 대주주가 81%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대마불사라고 하죠. 큰 말은 죽지 않는다. 요즘엔 좀 힘이 약한 대형주들이지만 삼성전자와 함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위 종목 공개해야겠죠.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 종목 사실 김도훈 파트너가 이미 좀 힌트를 주셨는데 팜스토리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요. 역시 상한가 안착했고요. 4,09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11시쯤부터 계속 천장에 건드리더라고요. 막판에 안착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이지홀딩스 이야기하면서 사실 힌트를 주셨잖아요. 팜스토리 오늘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팜스토리는 이지홀딩스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에그플레이션 관련주고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오늘 장대 양봉도 지금 매우 강력한 부분이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제가 지금 또 이거를 또 보시고 만약에 그러네요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반영에 올라오신 겁니다. 안경 차트가 나온 다음에 지금 용의 머리가 그려졌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네. 사실 이런 모습으로 그린 거고 지금 그 예상에 맞게 팜스토리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위에 이 매물대 지금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 20년 전의 매물대를 이제 도전하는 건데 이 매물대 지금 여기서 몰려 있는데 20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목은 앞으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오늘 한 2천억 정도로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6천억이네요. 네, 6천억이 무려 터졌습니다. 거의 거래대금 랭킹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을 겁니다. 아마 삼성전자보다 더 비슷하게 터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눌림목은 있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차트 팜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제 노란톡방에서는 지난주에 팜스코를 추천했는데요. 팜스코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고가권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 같은 에그플레이션과 같은 비료 사료주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팜스코 오늘 사실 한 20% 정도 상승했는데 잠깐 홍보였고요. 네, 그런 식으로 팜스코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에그플레이션 사료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이 계속되는 한 쉽게 끝나지 않을 테마이기 때문에 지속 홀딩 부탁드립니다. 네. 네, 팜스토리 대표적인 에그플레이션 대장주인데 사실 김도훈 파트너는 노란톡방에서 이미 팜스코를 공략을 해서 20%가량 수익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 만큼 내일의 관심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네. 코인테크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코인테크. 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코인테크는 2차 전지 관련주고요. 그리고 어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재료, 예를 들면 뭐 리튬 이온이나 그런 어떤 2차 전지 전해액 그런 종목을 그런 재료들을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런 2차 전지 생산 공정을 자동화해서 그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풀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고요. 지금 이 회사가 현대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삼성 SDI의 시스템 납품. 예, 삼성 SDI의 그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 코인테크가 최근에 탑 머트리얼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LFT
LFP라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LFP는 최근에 지금 1분기에 생산된 테슬라의 50% 이상, 반 이상의 배터리를 지금 테슬라가 LFP 배터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LFP 배터리는 기존에 쓰이던 배터리보다 가격은 오래 가지는 않지만 가격은 저렴한 그런 배터리여가지고요. 테슬라가 어느 정도 이익의 성장을 위해서 LFP 배터리로 지금 계속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인테크는 뭔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차트의 모습이. 그래서 여기서 테슬라 관련된 주로 묶이거나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상승을 보일 경우에 코인테크가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시총도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는 21선 조정 나오는 데서 보수적으로 매수를 해주시고 3만 원대 매수를 해주신다 그러면 1차는 우선은 3만 7천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전고점인 4만 원을 만약에 돌파할 경우에는 이 종목도 사실은 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그중에서도 LFP 배터리 관련주인 코인테크 관심주로 가지고 와 주셨고요. 사실 저희가 김도훈 파트너가 워낙 준비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코인테크에 대한 이야기 더 깊게 나누지 못했습니다. 자, 내일 김도훈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 8시 50분에 시작이 되니까요. 관련해서 2차 전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자, 공방에서 어떤 내용 나올지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또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보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개인의 선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